탁월한 대리가 과장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생산부와 영업부, 관리직과 물류직, 사무동과 공장동, 품질부와 운영부, 이런 거 각각의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영업부 성과급 해주고 싶은데 생산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 많이 하시죠. 핵심은 뭡니까?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교수 연봉 규정을 초과해서 스타급 교수 임용할 수 있습니까? 정부나 지자체, 기관, 공기업은 해외 출신 스타급 공무원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까? 정부기관은 공무원의 성장을 위해서 강사료를 10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스타 강사를 부를 수 있습니까? 개인과 기업은 시간당 1030원 이하로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팀장은 평가 등급 비율을 초과해서 특정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널 수 있습니까? 선수는 개인용품을 특정 브랜드에 스폰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선수는 국대대표 차출에 불응할 수 있습니까? 구단은 셀러리 캡을 초과해서 용병을 영입할 수 있습니까? 교사는 업무 외 시간에 다른 학교 학생에게 개인 교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슈가 이미 되었거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죠. 높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경영자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납품 일정을 위해서 특정 일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예고 없는 야근 해도 됩니까? 고도의 섬세한 업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율이 전혀 없는 마이크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전 직원 공통으로 특정한 책 읽기나 활동, 취미를 업무 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특정한 주기에는 연차나 직급, 자격증, 성적, 특정한 경험을 가져야만 발령을 내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휴가나 휴직 등을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사내에 둘 수 있습니까? 당직이나 격오직 근무, 원격직 근무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발령할 수 있습니까? 근무 교강을 위해서 특정한 기간에 정해서 용모, 복장, 엄격한 규정을 두는 거 맞습니까? 전결, 위임 결제를 회수해서 사소한 경비나 업무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결제로 특정한 기간에 둘 수 있습니까? 경영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전 직원 긴급회의나 비상 소집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근무 조건이나 보상, 복리후생에 관한 비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거 가능합니까? 이거 전부 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경영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스와 노로 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으로서 이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고요. 경영자로서 이 질문에 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저의 대안은 뭐냐? 일일이 하나하나에 답하기보다는 저의 원칙은 이 5가지 질문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경영자의 시선이 있습니다. 1번, 서로 무엇을 약속했는가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는가예요. 약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개인이 됐든 조직 전체가 됐든 직원 여러분, 자 지금 8월달인데 8월, 9월 2달 동안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2달만 한번 해봅시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죠. 오케이, 2달간만 가보겠습니다. 그거 끝날 때까지는 요런 상태가 되면요, 그 다음에 계속 갈 거고, 요런 상태가 되면 아닐 겁니다. 요렇게 해봅시다. 요런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김대리, 계약을 맺는데 이번에 6개월 동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이야기가 있냐가 핵심입니다. 있냐가 핵심이에요. 2번째, 약속한 것을 지켰는가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을 상호간에 지켰는지. 3번째,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가예요. 4번째, 서로 합의가 되는 게 뭐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윈윈이 되는 새로운 대안이 있느냐입니다. 집단적 약속이든 개별적 약속이든 상호간의 약속, 바꿔서 말하면 계약이죠. 약속 혹은 계약이 됐느냐예요.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는 자유로운 권리의 주체로서의 상호간의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그겁니다. 진실은 알 수가 없죠. 우리들은 알 수가 없죠. 상호간에 약속한 것을 협회는 협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느냐, 안세영 선수는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느냐예요. 자, 영업부 직원이 인센티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 약속에서 인센티브 주기로 했으면 줘야죠. 안 주기로 했으면 그 전 것까지는 넘어가야죠.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냐, 한쪽에서 요청했다. 그럼 그 요청을 응할 것이냐의 문제부터가 약속입니다. 원천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그 말은 헤어지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는 전체가 옳으냐 개인이 옳으냐 보다도 그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떤 약속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탁월한 대리가 과장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생산부와 영업부, 관리직과 물류직, 사무동과 공장동, 품질부와 운영부, 이런 거 각각의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영업부 성과급 해주고 싶은데 생산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 많이 하시죠. 핵심은 뭡니까?
임금 곡선이 어떠하냐예요. 이거 제가 임금 곡선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승형, 고직급형, 하위직급형, 현장형 여러 개가 있어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고직급형은 뭐예요? 입사한 지 초기에는 월급 조금 받다가 오래 근무할수록 많이 받는 구조예요. 의사, 영화감독, 변호사 이런 쪽들이죠. 초기에는요 거의 견습생 느낌이에요. 나중에 될수록 스타가 되는 겁니다. 초전문가 쪽, 전문가 쪽 그룹이 그래요. 반대로 하위직급형이죠. 처음에 많이 올라가다가 오래 일한다고 해서 많이 오르질 않아요. 어딥니까? 주차관리 요원, 청소, 판매 이런 쪽이죠. 초기에 연봉이 많이 올려줘야죠. 오래 근무할수록. 그러나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런 쪽들은 하위직급형입니다. 현장형, 현장 상황에 맞게끔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상승형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오르는 방식이에요. 우리 회사가 어떤 임금 곡선을 취하는 게 맞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자, 컨설팅 회사예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위직급형이겠어요? 고직급형이겠어요? 당연히 고직급형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컨설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근무를 유도하겠다라고 한다면 고직급형으로 가는 거고, 단기간 근무해도 괜찮아요. 빨리빨리 퇴사해 주는 게 오히려 나아. 그러면 하위직급형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스타트업이나 벤처형들, 빨리 퇴사한다 하더라도 좋은 인재를 빨리 불러 모아야 될 때, 인력 시장에서 유동성이 아주 높을 때, 그럴 때는 하위직급이라 하더라도 연봉 올려줘야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성과의 단위가 어떠한가, 성과의 기간은 어떠한가, 성과의 개별성은 어떠한가. 안세영 선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의 단위나 주변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나 그 개인의 성과가 얼마나 팀이 기여했느냐와 연관이 좀 있죠. 왼쪽은 기능 조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공장입니다. 공장이에요. 영업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스펙대로 공장이 다 감당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집단 성과급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하는 방식이 프로젝트 베이스예요. 각자 열심히 하면 돼요. 이쪽은 뭐 교육팀이고, 이쪽은 컨설팅 팀이고, 이쪽은 뭐 콘텐츠 팀이고, 이쪽은 뭐 투자팀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팀별로 성과의 단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의 단위, 성과의 기간, 성과의 개별성,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개인 인센티브를 해줄 거냐 말 거냐 봐야 돼요. 성과의 기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의 기간이에요. 성과의 단위도 있어요. 성과의 개별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파오 매장의 상권 담당자예요. 그런데 상권 하나 오픈을 하면 인센티브를 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전에 인센티브를 줬어요. 문제는 뭐냐? 아니 상권 좋다 그래서 상권 담당자가 오픈하고 상권 담당자한테 인센티브 막 1,000만 원씩 줬는데 매장 열어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에요. 차라리 여기는 오픈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상권 담당자한테 인센티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거를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과의 개별성도 있습니다. 성과의 개별성이 있어요. 이쪽은 보험 영업이에요. 보험이에요. 신한라이프 영예의 대상은 누구누구가 받았다. 개인들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신문에까지 다 나와요. 왜요?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보험이라는 상품은 본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전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팔아요. 그러니까 개인 성과급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한국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 상수사업 진출.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뭡니까? 개인이 잘한 겁니까? 팀 전체 혹은 조직 혹은 국가가 잘한 겁니까? 잘했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관계자예요.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 수주하는 동안에 관련된 사람이 서너 명이 바뀌었어요. 막 2, 3년 그냥 해야 이게 수주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신규 사업을 위해 실력이 검증 안 된 경력직에게 보다 많은 연봉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시길 바라고 들어가 보시면 연봉이라고 치시면 이 강의가 뜨고요. 여기 보시면 산업별, 직무별, 인재 영입 노하우, 핵심 질문 리스트 강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좀 보시길 바라고. 핵심은 뭐냐?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군이 좀 달라지거든요. 우리 회사가 생산부 중심이에요. 그런데 B2C 사업하고 싶어요. 마케터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생산 직군의 급여 테이블에서 마케팅 직군의 급여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그러고 그걸 한 통으로 놓고 하니까 마케터는 계속 못 뽑는 거예요. 계속 못 뽑아. 근데 하다가 개발자를 뽑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공장을 운영했는데 개발자를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급여 테이블을 가지고 개발자 뽑으려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는 벌써 직무별로 이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누구랑 내 연봉을 비교하겠어요? 3년차 생산직에 들어와 있는 나의 선배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3년차 개발자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 동기랑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군을 나눠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직무별 연봉 리스트를 봤더니 21등이 변호사고요. 30등이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에요. 1등부터 20등은요. 미안하지만 1등부터 20등은 무조건 전부 다 의사입니다. 전부 다 의사예요. 무슨 의사예요. 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데이터 가지고 왔고요. 하위 꼴찌를 봤더니 꼴찌가 연극 및 뮤지컬 배우예요. 육아 도우미, 보조교사, 가사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소설가, 모델, 영화 시나리오, 연주가, 혼례 종사원, 지휘자, 작곡가 이렇게 나옵니다. 연봉이 가장 낮은 직군과 가장 높은 직군은 연봉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20등 변호사 말씀드릴게요. 1등부터 20등은 1억이 넘습니다. 변호사 평균 9천만 원입니다. 1등이 1억이에요. 꼴등은 1,400만 원입니다. 10배 차이예요. 10배 차이. 물론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연차 대비해서 근로자들이 딱 찍어봤더니 1등과 꼴찌가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직무별로요. 얼마 전에 제가 돕던 컨설팅 회사, 의료기기 회사였습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병원 영업 담당자, 디자이너, 물류 담당자, 개발자가 있어요. 그동안 이 의료기기 회사는요, B2B 사업을 중심으로 해오다가 이 회사가 IPO도 하고 상장도 하고 최근에는 TV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B2C에 대한 인식이 강해져야 돼요. 의료, 미용, 성형 관련된 기기입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입사해요. 개발자들이 일하는 방식 다르죠. 이 사람들 연봉을 기존에 물류 담당자, 디자이너, 병원 영업 담당자, 그 다음에 의료기기 생산자, 연구직 이런 쪽 파트의 기준으로 줘왔어요. 개발자들이 있겠습니까? 퇴사해버리지. 그러니까 개발자들 연봉 직군을 새롭게 편성해달라. 그래서 편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뭐과 비교해야 돼요? 같은 조직 내에 같은 연차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직군, 직무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는 마음속으로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의 선배들과 나의 연봉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다른 선수와 내가 지금 어떠한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흉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나라로 가버린다.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직군에 대한 어떤 그 연봉에 대한 구조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1년에서 30년 비교해 봤을 때 2.87이에요. 평균값입니다. 일본도 그 종신고용의 나라 일본도 2.27이고 EU 평균은 1.65입니다. 미국은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1 이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오래 근무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가장 연봉이 높은 나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급여 책정을 할 때 개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연사 아침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번 말 잘 듣고 오래 일하는 것 외에 성과에 따른 개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1번 연차와 승진의 제약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있으면 대리가 과장 돼야만 연봉 받는 게 아니라 대리 중에서도 과장보다 연봉 많이 받는 사람 있어야 된다. 이거는 브로드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30년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백 기업과 제가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는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과장보다 연봉 많이 받는 대리 안 받아들여져요. 부장보다 연봉 많이 받는 차장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실력 있는 차장들 나가버린다고요. 꼭 승진해 줘야만 연봉이 오르는 구조가 거기서 벗어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직군별 보상체계를 갖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자 보상체계, 물류 담당자 보상체계, 디자이너 보상체계, 병원 영업 담당자 보상체계 각각 해줘야 됩니다. 저희 컨설팅 매뉴얼에서 몇 장만 가져왔습니다만 병원 영업 담당자는 어때요? 이 보상체계가 비정형적입니다. 왜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입사한 첫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사 10년 차보다 많이 받는 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개발자들은 브로드밴딩의 폭이 아주 높습니다. 왜요? 개인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내 팀원인데 연봉 많이 받는 팀원을 데리고 있는 개발자들 익숙해요. 이거 이미 이쪽에서는 익숙해요. 반대로 물류 담당자는 오래 일할수록 일을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무난한 연봉 시스템을 갖는 겁니다. 디자이너들 그룹별 연봉 시스템 갖기도 하고요. 이런 거 다양하게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결정을 할 때에 근속 위계 중심이냐, 직무 수행 능력 중심이냐, 아니면 실적 중심이냐, 아니면 상대적 가치 중심이냐에 따라서 연공 중심, 능력 중심, 역할 중심, 직무 중심에 따라서 이거는 컨설팅의 영역입니다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오래 일하는 게 일 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연공서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후배들도 막 치고 올라올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면 실력 중심으로 가시고 역할별로, 직무별로 다르다. 역할 중심으로 가시고 직무 중심별로 이렇게 비선형적이 될 수 있다. 인센티브는 다양하다. 네, 다양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인사기록 카드 이야기하는 인재육성 MBA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드디어 시작합니다. 5가지 드리죠. 제 옆에 지금 놔뒀는데 인재 프로필 5권, 인재 프로필 사용 가이드, MBA 5개의 강의, MBA 강의 교재 1권, MBA 진도 체크 스티커 선착순 500권 준비했습니다. 500권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자, 요거죠. 요거 저를 한번 비춰주시죠. 요게 교재입니다. 요게 교재고 MBA 교재 네, 요게 교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 받고 교재 언제 받냐고 하셨는데 메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일 발송 진행됐고요. 오늘 신청하시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신청하시면 월요일날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강의는 그냥 보시고 두 번째 강의부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메일 발송하고 있어요. 사용 가이드 그 다음에 요게 인적 프로필 요거를 전체 4개를 드립니다. 요거 4개 드립니다. 요거 4개 받으시고 4명까지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여기 샘플까지 실어 놓았고요. 이번에 MBA를 하시면 이거 스티커입니다. 이번에 MBA 참여하시면 여러분 회사에 우리 회사의 인사기록 카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관리 방법 실제로 인사기록 카드 양식까지 받아보셔서 인재 경영 시스템 없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준비했으니 즐겁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강의 들으시고 보시면서 오늘 신청하면 다음 주 월요일 받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네, 가인지 캠퍼스에서 네, 여기 챌린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신청 완료 여기 있고요. 교재 구매하기가 추가로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매하기를 하시면 회원들만 45,000원에 드리니까 네, 즐겁게 따라오시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